아, 진짜 집값 계속 오르는데 다주택자 안 때려잡고 뭐 하는 거야? 다주택자 욕하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건마입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집을 다주택자가 많이 사면 당연히 집이 모자르게 되고 집이 모자르면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죠. 이 부동산 투기꾼 다주택자들이 집을 마구마구 사서 집이 모자르니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 서민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야 되고요. 집값 올린 다주택자들은 비싸진 집을 팔아서 너무 쉽게 엄청난 돈을 버는 아주 나쁜 놈들이니 욕을 하지. 이런 놈들에게 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아니야. 예?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다주택자가 줄면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 될 정도로 좋은 집만 딱 하나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 발표 자료를 봐도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 가구 및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최근 들어 더욱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뭐지? 흔히 유통되는 다른 물건들은 특정 소수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 물건이 풀리지 않아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도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집값이 폭등하는 거라 오해하기 쉬운데 주택은 그런 짓이 완전 어려워요. 주택은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더라도 전세나 월세 등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들은 공급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주택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는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몇 억, 몇십억씩 하는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전세 월세도 안 내놓고 버티는 다주택자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주택 공급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할 수가 없는데 그 물량을 다주택자가 사버리면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 맞지 않냐고요? 애초에 그 공급이 나오는 게 다주택자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데나 집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그 집을 사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곳에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돈을 모아서 조금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모으기는 힘들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렵게 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동네 개발해서 좋은 집 짓고 살자고 하면 다들 오케이 땡큐 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나가도 갈 데도 없고 여기서 그냥 살면 되는데 돈 더 보태서 집 짓자고 하면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은 사람만 찬성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렵고 복잡하고 돈도 없고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 많이 주고 개발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실제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돈을 합쳐서 새로 짓는 게 빠를지 돈을 더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모은 다음 서로 합쳐서 집을 짓는 게 빠를지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답이 바로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 10년 정도는 우습게 지나간다니까요. 이거 국가가 나서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국가가 주도로 하게 되면 알박기가 더 심해져요. 국가 상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거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금액을 주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래도 집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니까 그걸로 돈 벌면 안 되고 살면서 필요한 한 개씩만 가지는 실거주 1주택이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야 한정된 땅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하는 건데요. 실거주 1주택만 있으면 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좋은 집이 안 생긴다니까요. 동유럽의 루마니아는 자가 보유율이 96% 정도로 거의 모든 세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두 실거주 1주택이라 행복할 것 같죠. 사람들이 같은 집에서 계속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의 모든 세대가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더 이상 집이 필요가 없어서 집을 짓지 않게 되었어요. 지어도 집을 살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안 짓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해도 새로 짓는 집이 없다 보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독립도 못하고요. 다른 도시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살 곳을 찾지 못해서 취직도 못하고요.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없으니 사지도 못하고요. 이사 갈 곳이 없으니 자기 집을 팔 수도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게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집을 더 이상 짓지 않으니 건설업이 죽게 되고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고요. 도배, 장판, 세면대, 변기, 욕조, 타일 같은 관련 업체도 신규 공급이 없으니 죽게 되고요. 이사를 못 다니니 부동산 중개업도 죽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도미노처럼 국가 경기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꾸 실거주 1주택 정책으로 가면 다주택자 숫자가 줄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고 입주하기 시작하면 매매 물량도 많고 전세 물량도 많아서 입주 시점에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매가나 전세가나 정말 저렴해졌거든요. 새로 지은 집이
싼데 근처 원래 있던 집들 가격이 비쌀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자꾸 실거주 1주택을 강요하다 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요. 양도세 혜택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대부분 실거주를 하게 되니까 전세 물량도 엄청 줄어서 신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해도 예전처럼 가격이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다주택자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아서 다주택자를 막으면 실거주할 사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실제 결과는 계속 반대로 나오는 거죠. 만약 신규 입주 물량이 1000세대인데 전부 다주택자 소유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실거주할 사람들 빼고 전부 전세 주거나 팔아야 될 텐데 그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너무 뻔하죠. 이렇듯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서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완전 틀린 말이고요. 오히려 다주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자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저렴하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알고 있어서 다주택자를 욕했던 건데요. 우리는 다주택자를 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번 영상의 요약,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공급이 줄고 집값이 비싸지며 다주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이 늘고 집값이 싸지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많아질 때 단점은 나보다 쉽게 돈 버는 것 같아 배 아픈 것 빼면 단점이 없어요. 집은 반드시 필요하고 땅은 한정되어 있어 공공재 성격이 강하니 이걸로 돈 벌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요. 돈을 못 벌게 돼서 점점 집을 짓지 않게 되고요. 결국 진짜 부자인 극소수만 빼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져요. 대부분 국민이 다 못 살게 되니까 배 안 아픈 것 빼곤 장점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배 아프기 싫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들 끌어내지 말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바이.